자, 사진 보정을 위한 포토샵. 이번에는 인포란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정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팔레트 중에 인포 있었죠. 인포에 대한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 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토샵 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사진을 오픈하는 거 전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사진을 오픈하는 거는, 자, 파일 메뉴에 오픈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O라고 써있죠. 그래서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O, 알파벳 O를 눌러서 여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열려 있는 상태라면 이 회색 바탕을 두 번 클릭해서 이렇게 사진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레이어는 좀 설명이 기니까 아리따운 여성을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열면 먼저 이 사진에 대한 정보가 창에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고 .jpg 이렇게 써 있죠. jpg. 그 다음에 RGB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샵 이렇게 써 있고요. 50%는 지금 현재 50%의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이 50% 수준으로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 100%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으면 100%는 실제 크기죠.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50% 수준으로 보여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JPG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JPG는 여러 디지털 이미지를 얘기하는 종류 중에 하나죠. 종류. JPG도 있고 GIF도 있고, 포토샵 고유의 포맷인 PSD, 확장자가 PSD를 갖는 PSD 파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JPG 파일을 연 겁니다. 자, 그럼 인포가 하는 역할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어떠한 정보를 주냐면, 인포 팔레트를 이렇게 싹 보면 밑에 여기 무슨 모양이죠? 이게 스포이드 모양이죠. 스포이드 모양으로 RGB, 그 다음에 여기 또 스포이드 모양으로 CMYK, 8비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X, Y, W, 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 RGB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RGB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가 이제 인포에 있는 상태에서 그림 쪽으로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숫자가 마구 바뀌죠. 그래서 딱 한 군데 멈추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RGB 값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RGB가 뭐냐? 레드, 그린, 블루, 즉 색의 구성이죠. 색의 구성. 자, 이 부분은 현재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부분은 RGB, 즉 레드 값은 247이고 G 값은 211이고 블루는 185라는 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247, 레드가 247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최고 값은 얼마일까요? 빨간 값이 최대값은 얼마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단계를 얘기할 때, 밝고 어둡고의 단계를 얘기할 때 0에서 얼마까지요? 255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R 값의 최대값은 255입니다. 물론 이 G, 그린의 최대값도 255입니다. 블루의 최대값도 255예요. 그래서 R 값이 255고 G 값이 255면서 B 값이 255면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이죠? 자, 우리가 빛의 삼원색을 얘기할 때 이제 RGB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빛의 삼원색을 공통적으로 모든 색을 다 포함하게 되면, 합쳐지면 어떤 색이 돼요? 흰색이 됩니다. 흰색. 그래서 255, 255, 255. 제가 여기서 흰색에 가장 가까운 곳을 가볼게요. 자, 마우스 움직이는 요쯤이 흰색에 가장 가까운데, 흰색에 가까우면 RGB의 모든 값들이 거의 250에 근사치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시죠. 248, 247, 245.
거의 255에 가깝죠? 반대로 이 RGB의 값들이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0에 가까울수록 17, 6, 4 어떤 색이에요? 예,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이 RGB의 수치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니터가 암만 잘못 표현을 하고 있어도 자 수치상으로 자 R 값이 얼마, 이 부분에 R 값이 얼마, G 값이 얼마, B 값이 얼마인 줄 알면 대략 어느 정도의 색감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걸 수치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포는 각 영역, 사진 안의 영역의 그 색의 정보를, 색의 분포를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물론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기능도 있는데 지금 기초 강의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포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색의 수치를 눈으로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이 레이어 메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어. 자, 레이어 메뉴는 보정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팔레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는 모든 뭐 디자인이든 보정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팔레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레이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레이어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레이어가 그럼 뭐냐? 레이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투명한 셀로판지입니다. 투명한 셀로판지. 아무런 색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아무런 색도. 그래서 거기다 칠하면, 칠을 한다든가 뭐 사진을 갖다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불투명해지는 거죠. 투명한 게 아니고 불투명해지는 거죠. 제가 이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는 어디에서 생성을 하냐면, 자, 레이어 팔레트 맨 하단 쪽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휴지통 모양으로 생긴 버튼 옆에 있는 접힌 부분 있죠? 종이가 접힌 모양이 된 이 부분이 새로운 레이어를, 즉 빈 아무것도 없는 상태 투명한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누르니까 레이어가 하나 생성됐죠. 자, 레이어 1이라고 생성이 됐는데, 자, 이 레이어 1은 모양이 어떤가요? 자,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지금 레이어는 지금 열려있는 사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담고 있는데, 새로 생성된 요 레이어는 어떤가요? 조그만 창의 크기가 이상한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체스판? 예,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스판 깍두기 모양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깍두기 모양이 무슨 뜻이냐면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투명. 그래서 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레이어를 열어서 지금 기존의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 열린 거죠. 그래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진이 보이는 이유가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색을 이렇게 임의로 색을 채운다면 불투명해지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이 안 보여지죠. 그죠? 이렇게 까만색을 칠한 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안 보여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투명하다. 근데 뭘 칠하거나 그 사진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제서야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별도로 여러 개를 존재해야 합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효과나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JPG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레이어를 여러 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 포맷 자체가. 그래서 열게 되면 이런 레이어가 없고 백그라운드만 하나 있는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JPG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장의 레이어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은 PSD, 포토샵 고유의 파일인 PSD 파일밖에 없습니다. 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었죠. 자, 이 레이어를 버리려면 이렇게 버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휴지통 쪽으로 갖다 버리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기능들은 또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기본 기능은 뭐다?
투명한 셀로판지다. 그래서 그 위에 색을 칠하던 그림을 갖다 붙이던 여러 가지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속 시스템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이렇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개의 이렇게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레이어는 투명하다. 아셨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레이어는 어떻다? 투명한 거다. 그죠? 불투명한 레이어도 있어요. 불투명한 레이어도. 이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제를 하면 그대로 사진이 차 있는 상태로 우리가 채워지니까 불투명한 거죠. 이 상태는. 자, 이 상태에서 이 지우개 메뉴가 있는데 팔레트에 지우개로 우리가 눈을 이렇게 파볼게요. 눈을 이렇게 파보면 이 현재는 지금 모르죠. 왜 몰라요? 밑에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파졌는지 안 파졌는지 몰라요. 근데 백그라운드 레이어 눈을 살짝 꺼서 안 보이게 하니까 어때요? 눈이 이렇게 지워져 있는 상태가 보이죠. 즉 바둑판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예, 투명하다. 즉 빵꾸가 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기능은 그렇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레이어를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그럼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하냐? 이 레이어를, 기존의 레이어를 똑같이 한 장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법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우리 신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그 버튼에 갖다 대도 되고, 이거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키, 키보드 J,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J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메뉴에는 레이어의 레이어 비하 카피, 즉 뉴 쪽에 보면 레이어 비하 카피라고 있죠. 자, 레이어 메뉴에, 여기 상단에 있는 레이어 메뉴에 레이어 비하 카피 뭐라고 써 있나요? 컨트롤 J. 이게 레이어를 복제하는 겁니다. 똑같이 레이어를 복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컨트롤 J를 보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원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보정을 한다고 치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손 안 댄 상태로 한 장을 먼저 보존을 해주고 복사본을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하고도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보정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기존의 레이어를 복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컨트롤 J.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J. 자, 컨트롤 J. 자, 오늘은 그래서 레이어를 이제 복제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블렌딩 옵션이나 레이어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게 이제 보정 레이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버튼이 보정 레이어인데, 이 보정 레이어 부분들은 실제로 보정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